6일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한 언론이 최종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3곳 모두 여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3곳 모두 오차 범위 밖 우세입니다. 또한 서울구청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최소 3번 이상 내리 이겨 텃밭으로 여겨지는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서울구청장 25곳 중에서 경합지역을 석권하면 최대 20곳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관련 소식 발빠르게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는 오늘 격전지 수도권에서 유세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윤영선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고요. 민주당은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청계광장에 총출동해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자, 그만큼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승리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직전 지방선거에서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시장, 구청장, 구의원 할 것 없이 싹쓸이 하다시피 했죠. 자, 때문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두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일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한 언론이 최종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3곳 모두 여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부터 보시겠는데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경기도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무선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7.4%,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4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3.7%로 두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없음, 모름, 응답 거절 비율은 11.9%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동연,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7.6%포인트로 이번에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으로 차이가 벌어졌다는 점인데요. 지난 13일과 14일 조사 때 격차는 2.4%포인트로 오차 범위 아니었고 지난달 29일과 30일 첫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지지율 간격이 0.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즉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입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7.9%로 31.8%를 기록한 민주당 송영길 후보에게 큰 폭으로 앞섰습니다. 두 후보 지지율 차이는 26.1%포인트로 지난 조사 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현직 인천시장의 대결인 인천시장 선거에선 전직 시장인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46.1%를 기록해 37.2%를 기록한 현직 시장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9%포인트로 역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다만 13일과 14일 조사 때 12.9%포인트 격차보다는 간격이 4%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열리게 됐죠. 때문에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야당의 힘을 실어주느냐의 성격도 지니고 있죠. 재런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인데 수도권만 따로 놓고 보니 전국 평균보다 수도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서울 61.4%, 경기 61.3%, 인천 58.4%였습니다. 지난 13일, 14일 조사 때 서울 55.3, 인천 54.8, 경기 56.3보다 2.1에서 6.5%포인트가량 긍정평가 비율이 올랐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각각 34.5%, 32.9%, 36.1%였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것 말고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못하지만 서울구청장 선거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4년 전 선거 때는 민주당이 25곳 중 24곳에서 이기는 어떤 기상천외한 현상이 벌어졌죠. 자,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서울구청장 25곳 중에서 경합지역을 국민의힘이 석권하게 되면 최대 20곳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25곳 중 9곳을 우세, 11곳을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한 곳은 강남, 강동, 동작, 서대문, 서초, 송파, 양천, 용산, 종로 등 9곳입니다. 경합지역은 강북, 강서, 광진, 구로, 도봉, 동대문, 마포, 성동, 성북, 영등포, 은평 등 11곳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서울 25곳 중 민주당이 내리 3연승한 텃밭이 16곳에 달하는데 이 16곳 중 11곳 이상이 우세 또는 경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만약 이 경합지역을 국민의힘이 석권하면 최대 20곳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더 긍정적인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서울 25곳 중 14곳에서 이겼고 경합지 11곳 중 5곳, 광진, 동대문, 마포, 성동, 영등포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제 같은 분위기는 민주당 쪽에서도 감지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서울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 대선 때 민심이 뒤바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9곳에서 11곳 정도를 이기면 정권 견제에 성공한 것이고 충분히 선방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낙관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현역 구청장들이 오랜 기간 일하며 다진 지역 표심과 조직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이 조직력을 발휘하며 박빙승부를 연출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또 다른 소식이 더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후보 13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전과가 있는 현직 구청장 등을 또다시 후보로 공천했고 이에 범죄 사실을 밝혀 엄벌해달라는 게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낸 고발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구청장 후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 350명에게 사과 상자를 보내고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대책위는 밝혔고요. 또 다른 후보는 구청장 재임 당시 본인 소유의 집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관리 처분인가를 내린 특혜가 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입니다. 또 한 후보는 시민단체 대표에게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해 부정청탁 금지 위반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했다는 것인데 전과 사범을 대선 후보로 낸 더불어민주당에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죠. 내일이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좋은 신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요, 이런 여론조사들이 혹시나 혹여나 여권 지지층의 안이한 생각을 불러오진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오차범위 밖에서 우리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는데 나 하나 정도는 투표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